안녕하세요. 토호TV입니다. 공동주택 집합건물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TV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또 바빠서 자주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보증금에 대해서 속칭 공사 예치금이라고도 하죠.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집합 건물에서는 공동주택과 차이가 바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최소의 통제를 한다, 안 한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내력벽을 훼손하지 않기만 하면 공사 시 승강기 사용료하고 주의사항, 층간소음 민원에 대해서 입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은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방법에 위반이 되는지 또는 건설 시행령 또는 건설법에 위반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관리인의 여기선 관리인은 아니고 관리사무소장은 그 불법 증축이나 확장, 베란다 확장, 그 다음에 복층공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 네, 현실적으로 이걸 다 신고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신고를 해서 한 번 다 그 원상 복구하라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과태료라는 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원상 복구할 때까지 과태료를 계속 청구가 됩니다. 그거를 납부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산 중에 한 군데가 그걸 다 구청의 제재를 받고 그 복층에 대해서 다시 원상 복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는 그 복층에 대한 높이가 복층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 원래 층고가 거의 6m 정도 돼서 복층 공사를 한 겁니다. 원래는 건물이 버틸 수 있는 건물 적정 하중이 있는데 이렇게 각 호실당 이거를 복층 공사를 해버리면 건물이 지탱할 수 있는 수명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어서 그거는 불법으로 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건축법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거에 관련된 건 나중에 찾게 되면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영상을 올려드리겠는데요.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이 또 하나가 사업자 등록이 입주 가능 업종인지 아닌지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게 신경 써야 될 게 많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동주택에서 하던 거를 안 하는 것에서 기뻐하다가 막상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관련 법령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하게 볼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원래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인테리어 보증금에 관련된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군더더기 설명을 부차하자면, 인테리어 공사 신고서는 작성을 해야 함을 안내하고 그 신고서를 쓸 때 사업자 등록증과 그 다음에 보증금을 받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샘플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공사 서약서에 대해서 집합 건물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그 관련된 내용들은 이게 각각 본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 말고 부사적으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공사 중 발생되는 쓰레기는 당일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쌓아놓으면은 그게 또 다른 쓰레기를 불러오죠.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만약에 오늘 저녁에 폐기물 업자가 와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사전에 신고하셔야 되고요. 공사 예치금은 각 관리사마다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지상 같은 경우도 한 호실만, 각각 아파트처럼 한 호실만 들어오는 경우 거의 없고요. 한 두세 개 호실을 또는 한 층을 또는 두 개 층을 다 구분 소유자분들이 구매를 해서 들어오면 사무실에 있는 가운데 벽을 트고 사무실을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기 편하도록 가벽을 하는데요. 근데 이 가벽도 판넬로 되어 있는 경우는 부시고
설치하는 게 좀 더 원활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또 중간에 그 가벽을 AC 블럭이라고 그 좀 더 두꺼운 블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철거하는데 비산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쿵쿵거리는 소음도 있고요. 대신 그 ABC 블럭은 사무실과 사무실 간의 그 소음 전달이 낮춰진답니다. 그냥 일반 가벽은 소음이 예를 무슨 소음 같은 게 막 전달이 잘 돼서 서로 이제 옆에 있는 내용이 잘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ABC 블록은 그런 거는 좀 아니고요. 오히려 층간 소음 같은 경우는 덜하다는 장점이 있죠. 대신 철거에 엄청난 먼지와 소음이 발생한다.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같은 경우는 그 저희는 사무실 기준으로 이제 얼마 정도 정해놨고요. 그리고 시설 이용 대금은 대체적으로 승강기 이용이라던가 아니면 저희 쪽 그 화장실 직원들이 오시면 공사하신 분들 화장실도 쓰실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경우들 때문에 시설 이용 대금을 별도로 받습니다. 이제 부가세는 따로. 그리고 소방 태수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스프링클러 때문에 그런데요. 요거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좀 지우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원래는 건물에서 그 건축법에 의해서 각 구역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죠. 여기서 보시면 요 조그만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거. 근데 구역마다 설치하는데 이제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도면을 보여주고 설치를 하죠. 그러면 그 도면에 예를 들면 이렇게 파티션은 상관이 없어요. 파티션은 뭔지 알죠? 여기 이렇게 테이블마다 이제 가벽처럼 조그맣게 하는 게 파티션인데 이런 파티션은 불이 화재가 나서 물이 막 떨어져도 좀 빨간색으로 하니까 그런가요? 물이니까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물이 막 떨어져요. 떨어져도 이제 불이 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얘가 제재 조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예 천정까지 마감을 해버리면 스프링클러가 여기 위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처음에 건설했을 때 스프링클러 여기 위치했으면 화재가 이 안에 났어요. 화재가 이 안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쪽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스프링클러는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 안쪽에도 설치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죠? 스프링클러도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아니고 무슨 집기 같은 경우를 앵글을 짰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돼서 앵글을 짜서 물건을 적재했다 칩시다.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바로 위에 있어요. 근데 밑에서 화재가 났어요. 근데 이 스프링클러의 그 물이 뿜어내는 면적이 얘를 이 앵글이 가린다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방법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공사 서약서를 갖고 오면서 도면을 갖고 오도록 돼 있습니다. 도면 포함해서 설명을 하죠. 소장님들이 이거를 설명을 할 때 그분들 얘기를 듣고 이게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하면은 소방 관련한 그 소방 업자가 시설 등록 업자가 그냥 일반인이 하면 안 되고 소방은 소방업자가 사업자 등록증 내신 분이 소방 관련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고요. 이걸 할 때 우리가 설치를 추가로 설치할 때는 분명히 연결을 해서 이제 소방 배관을 천장에 있는 배관을 연결하겠죠. 근데 이게 아무나 하기가 좀 어려운 게 기존에 얘가 물이 들어 있잖아요. 조금만 온도나 그 연기나 이런 것이 조건이 맞으면 얘가 딱 터지는 거기 때문에 배관에 이미 물이 있어요. 이제 얘를 추가 설치한다고 하면 뭘 할까요? 소방 태수비가 발생합니다. 근데 한번 태수할 때마다 55,000원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얘를 물을 빼려면 이 높이에 있는 2층에 있는 물을 다 빼야 돼요. 얘만 빼진다고 이게 막아지는 게 아니고 물은 다 흘러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밑에 층까지 또는 물이 터지면 이렇게 물이 흘리면 밑에 층에는 또 물이 누수가 되니까 또 민원을 낼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소방태수인비는 1회당 저희는 55,000원 받고 있고요. 한 번 할 때마다 그죠? 그리고 퇴수 요청을 하는 것도 날짜를 미리 알려달라고 하셔야지 이것도 물을 전층이 아니야. 한 층에 있는 물을 이거는 층당 한 층에 있는 물을 뺄 때 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해달라고 말을 하셔야 되고 시간 정도 어느 정도 약속하시고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나면 퇴수해잖아요. 이번엔 층이네요. 층수 요청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또 물을 채워 넣습니다.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 예치금을 받아둬요.
그래서 통장에 돈을 받고 서약서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이분들 모든 공사업체는 인테리어 업자들의 사업자 등록증을 다 받으셔야 돼요. 도면 포함하시고.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 이런 걸 안 하고 책상 갖다 놓을 건데 대신 싱크대만 설치한다. 이런 경우는 당일 공사 신고서를 만들어 두시면 돼요. 당일 공사. 대신 이 당일 공사는 시설 이용료가 없죠. 승강기로 뭐 그렇게 많이 넘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싱크대나 정수기만 설치하고 가시는 것도, 뭐 화장실도 그렇게 며칠씩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신 당일 공사인 경우는 인테리어 업자가 뭐 그 시설에 대한 훼손이나 파손이 발생했을 시 변상 조치하겠습니다라는 걸 서약을 쓰게 하고, 그분의 연락처하고 공사 날짜, 그리고 시각, 그다음 내용, 공사 내용 등을 받아뒀습니다. 모든 공사는 이렇게, 이거는 공사 세대는 구분 소유자에 대한 동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공사 내용.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벽 철거, 이제 여러 개 호실인 경우는 여러 개 호실을 만약 이분이 3개 했다 그럼 요거 철거하시겠죠. 가벽 철거인 경우. 그 다음에 문, 자동문 설치. 근데 이 자동문 설치는 그 지상 같은 경우는 갑종이라고 해서 이제 문이 철로 돼 있어요. 이게 화재에 관련되는 그 갑종. 원래는 지금이 갑종과 을종으로 소방 방제 문 유형이 나눠지는데, 이 갑종에 대한 이 문은 화재 시 얘가, 잠시만요. 여기 떴네요. 화재 시 이게 화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문을 떼어내고, 만약에 바깥에다가 자동문 설치하시는 거는 불법인 경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동문 설치하면 그 자동문 자체가 화재할 때 전기가 차단되면 그 문은 열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문이 그 입주자가 갇힐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화재가 안 났어도 다른 층에서 화재가 나면 얘가 자동으로 문이 자동 개폐되도록 시설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그 시설이 연결되려면 우리 그 방제실 시스템하고 연결돼야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다가 자동문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은 그 갑종 문 유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파사드라고 하는 유형인데요. 하단에 있는 거, 요거는 원래는 문은 하나였어요. 그죠? 이 문 하나였는데 이 문 바깥에 벽면에다가 새로운 외부로 약간 돌출되는, 이거 보면은 그 돌출되는 높이가 보이시죠?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이게 10cm가 넘으면 안 된다고 제가 일단은 들었거든요.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돌출되는 부분이 너무 있으면 그 화재 시, 피난 대비 시 얘가 어두울 경우에는 이걸로 인해서 사람 다치거나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파사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그냥 소장님이 직접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보이시면 이게 바로 복층이에요. 계단이 있으면 확실히 복층이고요. 그죠? 여기 사무실 하나 더 냈죠. 그러니까 위아래를 더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구분 소유자분들이 이렇게 복층하는 경우가 있는데, 딱 봐도 이거는 지산형이에요. 지산. 공장형 아파트. 이거 불법입니다. 그래서 발코니, 베란다 확장 공사. 그 발코니 같은 경우는 베란다 있잖아요. 베란다 같은 경우는 여기 안 보이지만 베란다를 얘를 원래 여기 이만큼 베란다가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얘를 확장을 했어요. 원래는 베란다 이제 문 있고 그 다음에 밖에 창문 있죠. 근데 여기는 건설상 얘가 외벽으로 보지 않고 여기를 외벽으로 봐요. 안쪽, 실내 안쪽으로. 그러면 얘를 외벽으로 보기 때문에 얘를 부시고 확장을 하면 외벽을 훼손하게 되는 거죠. 그럼 건물의 주요 설비를 훼손한다고 봐서 얘를 불법으로 봅니다. 지사는 그래요. 그래서 발코니, 베란다 확장 공사 시 실내 복층 공사는 절대 불가하며 이거는 건설법에 위배가 돼요. 그 다음에 구조 변경 및 돌출문 공사, 아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파사드도 이 안에 들어가요. 문을 바깥에다가 하나 더 설치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방화문 변경은 별도 허가를 받아 변경하셔야 됩니다. 화재 위험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 수도 배관 공사, 스프링클러에 대한 공사, 감지기 및 전기 공사는, 감지기 추가는 그냥 전기 설비하시는 분이 하셔도 돼요. 근데 스프링클러는 소방업자가 하셔야 돼요.
반드시 제한 법규상을 준수하여 관리사무소 확인을 득한 후 공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장 내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소방법상 간이 소화장치 미쳤나봐. 3.3kg 3대, 그러니까 뭐 2대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어쨌든 그죠? 소화기는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음, 먼지, 유독성, 도장 작업 등으로 입주민한테 피해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민원 발생 시 즉각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다라고 써여 있어요. 그리고 세대 통합 시 이거는 세대를 가벽 철결해서 합치는 거를 통합이라고 하잖아요. 이 통합 시 건축물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벽체를 일시에 철거하지 않도록 한다. 하나씩 여기 철거하고 이렇게 조금씩 철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철거해야지. 동시에 무슨 소형 그 포크레인 같은 거 갖고서 막 부셔버리면 어쩌면 건물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시멘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화가 된대요. 처음 건설했을 때는 시멘트가 매우 약하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못 박는 게 더 어렵대요. 그래서 아직은 시멘트가 완전히 강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걸 굳이 제가 하나씩 읽어 드릴 필요는 없고 구성에 되는 내용만 먼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요거 일단 화면 지우고 또 설명 드릴게요. 지우고 이런 게 좀 귀찮으시죠? 잠깐만요. 요런 게 좀 눈에 거슬리니까 좀 뺄게요.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입주 초기에는 시설이나 아니면 격리 주임이나 서무님이나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해주셔야 이 관리사무소에 방문하는 소유자분들이나 인테리어 업자는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제 담당이 아니라서 지금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다려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어느 정도는 얘기하고 좀 난해하고 좀 어렵다 싶으면 이제 빨리 다른 분한테 계시면 넘겨주시던가 패스하시던가 아니면 연락처를 받아두고 해드려야 됩니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메모를 남겨드려야 되죠. 왜냐하면 불법과 아니면 적법 사이에 만약에 인테리어를 해버렸는데 이게 불법이다. 근데 관리사무소에 이걸 승인해줬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만약에 구청에서 적발이 되면 관리사무소로 와서 뒤집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공사 유형을 한번 볼게요. 공사는 크게 장기 공사, 그 다음에 단기 공사로 나눠집니다. 이제 단기 공사는 보통 당일 공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장기 공사는 기간이 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좀 나눠보면 장기 공사는 주로 어디서 하냐? 상가는 무조건 장기 공사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가스 연결하고 수도 연결하고 하죠. 이거는 상가는 장기 공사 무조건 보증금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단기 공사 같은 경우는 싱크대나 아니면 정수기 설치 이 정도입니다. 글씨를 지저분하게 써서 죄송해요. 싱크대나 정수기 정도 설치하는 거고 이거는 뭐 시설 이용료를 굳이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 이용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당일 공사긴 한데 뭐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추가한다던가 아니면 감지기를 상황이 있어서 감지기를 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면 얘네들은 그날 하루에 잠깐 와서 하고 가는 건데 장기로 보기는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낼 수도 있어요. 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 경험상 나눠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개를 한번 볼게요. 장기 공사인 경우는 이분들이 이제 준비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하고 도면 갖고 오시죠. 그리고 신청서를 써요. 그리고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저희가 이제 허가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불법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신청서 쓰시고 나면 우리는 보증금을 입금 받죠. 보증금 입금을 받습니다. 돈을 받으면 일단 예금이 들어오면 예금, 보증금 예를 들어서 40만 원을 할게요. 돈을 받으면 그러면 저는 그냥 일단 단기부채로 설정된 공사 설정, 단기부채로 설정된 공사 예치금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놓고 이제 보관해 둡니다. 아직은 얘가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업체가 바뀔 수도 있고, 시설 사용료를 납부했는데 스프링쿨러 설치하면서 소방 퇴수비, 즉 퇴수 작업을 추가로도 할 수 있으니까 아직 발생되지 않은 거에서 미리 돈을 받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공사가 끝나면, 얘가 끝나면 오죠. 공사 종료 확인서. 얘를 줘요. 신고서를 쓰러 와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니까 이메일하고 통장 사본을 받습니다. 세금계산 발행해야 되고 통장 사본으로 남은 금액 환불해 줘야 되니까, 그럼 그때는 공사 예치금 받아놨던 40만 원에서 공사 종료 확인서가 들어오면 공사 종료 확인서를 가지고 주인님께서 각 호실에 가서 소방 단선이 있는지 아니면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변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저희한테 갖고 오죠.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봤더니 시설 사용료하고 소방 퇴수비가 발생했어요. 근데 소방 퇴수비 계산은 따로 만들진 않고요. 그냥 시설 이용료 수입으로 잡수입 계정 만들어놔요. 그러면 시설 이용료 해서 소방 퇴수비까지 이제 10만 원이고요. 이거에서 부가세 예수금 10% 만 원. 그러면 이제 40만 원에서, 그죠? 10만 원하고 만 원을 뺐죠. 38만 9천 원을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돈을 예금 38만, 잠깐만요. 40이죠. 38만 원을 돌려줘야죠. 그죠? 9천 원이래. 미쳤나봐. 그러면 8 이거네요. 39만 원. 39만 원 이렇게 하면 10만 원 넘어가고 3 잠깐만요. 제가 뭐가 암산을 40에 10만 원 빼고 만 원 빼고 29만 원. 어쩐지 이제 머리도 똘이 됐어. 요즘 암산이 안 돼요. 29만 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공사 예치금은 사라집니다. 단기 부채가 공사 예치금 사라지죠. 40만 원. 이렇게. 요게 바로 장기 공사인 경우. 단기 공사는 바로 그냥 예금으로 시설 사용료를 내는 경우인 경우는 만약 5만 5천 원만 낸다. 5만 5천 원 받고 그러면 시설 이용료 수입 5만 원하고 부가세 부예라고 할게요.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5천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전표를 발행하죠. 근데 얘네들은 단기 공사이기 때문에 환불해 줄 게 없기 때문에 단기 공사, 당일 공사 신청서를 아예 쓸 때에는 아예 사업자 등록증 받고요. 원래는 단기 공사도 사업자 등록증 받아요. 근데 이렇게 돈을 시설 이용료를 받을 때는 이메일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놓고 그 다음 한꺼번에 그 달치에 대해서 부가세 예수금이 다 차곡차곡 쌓였겠죠. 지금 15,000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본사에 관리단이 형성하기 전에는 본사에서 저희는 하거든요. 관리단이 형성하면 이제 이대로 갖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하면 되고 본사에 이거를 저희는 송금을 합니다. 이거는 별외로 설명. 부가세 예수금이 줄어들고요. 본사로 보내야 되니까 본사에서 신고하니까 15,000원 보내고 그 다음에 저희 예금이 줄어들겠죠. 이거는 잡수익 통장이겠죠. 이거는 장기공사하고 단기공사는 잡수입니다. 근데 집합 건물에서 예치금에서 일단은 저희는 잡수익 처리를 하는데요. 잡수익 안 하고 이거를 충당으로 했다가 뭐 수도 사용료는 수도로 해서 차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별도로 아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포맷으로 저희는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거 아닌데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일단은 오늘도 여러분
지산이나 집합건물 가시면 요 업무가 있어서 당황하실 수 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